네. 아, 우리 그 3프로 저 문의 전화 핸드폰 번호 저 처음 저 받으러 갈 때 기억이 납니다. 여의도 저 3번 출구 앞에 있는 KT였을 거야 아마. 맞아요. 거기 가서 번호 좀 하나 핸드폰 전화 해주세요, 하려고요. 개인이세요, 법인이세요. 뭐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라인에서 만들었던 기억이. 아, 그 번호 2090에 6738. 네, 하여튼 뭐 그 번호 많이 문의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주식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분밖에 없죠.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우리 시장 뭐 크게 빠졌습니다. 예, 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의 폭은 뭐 중간중간에 이럴 수 있지만 하루 종일 빠졌다는 거 하루 하고요. 종일 근데 빠졌어요. 어제 그 지수의 하락 폭보다 그렇습니다. 체감하는 건 한 2배 이상? 예, 그죠? 예, 맞습니다. 하루 종일 싸했어요. 빠졌고 매수가 거의 없습니다. 매수가 거의 없이 네. 그냥 되게 맥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밀려버리더만. 뭐 이렇게 하락을 하면 제 주변에서도 이 오늘 방송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문자가 많이 옵니다. 카톡도 오고. 뭐 또 답변을 좀 오늘부터 계속 또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심리적으로 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걸 지금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여전히 뭐 강한 것 같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걸 말씀 좀 드리면요. 일단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비해 플러스 0.6으로 컨센서스 그리고 전월 대비 더 올랐습니다. 전월보다도. 이 얘기는 소비가 지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좀 물러날 거고 이제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11%, 2년 만기가 4.36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차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리스크가 계속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정 리스크가 가장 큰 노이즈다. 월요일에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달러너스가 10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가 여기에서 1,344원.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1,346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야. 자,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장중에 1%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종가 지수는 다우는 0.25, 나스닥 0.59, S&P 500 0.56 상당히 많이 반등을 좀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긴 아래꼬리 달린 십자형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엔비디아, AMD, 인텔, 마이크론, 애플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2에서 3%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종가가 거의 보합 근처까지 다 붙었습니다. 보시면 AMD는 장중 마이너스 3%였어요. 근데 플러스 0.9로 끝났고요.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졌는데 마이너스 0.58%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제 하락은 했지만 미국 시장 상당히 견조하다 여전히 이렇게 이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미국도 확실히 AI 쪽인가 보네. 이게 다 AI 관련된 뭐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어제는 뭐 급등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어제 코스피 2.47%, 2,435포인트, 코스닥이 2.55%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에 비해서 가장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9,056억을 매도했고요. 선물을 약 15,000계약 이상 매도를 하다가 오후에 보니까 2시 넘어가니까 더 이상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6,000계약 근처 가다가 14,000 몇백 계약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10,000계약 이상의 대규모 선물 매도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증가했습니다. 네. 4,659억. 장중 내내 하락하면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어제 9,056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1,765억 매도가 있었습니다. 국내 기관들의 거래를 보시면 거의 없죠. 그동안의 흐름을 잠깐 이따가 이제 시황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연초 들면서 우리 시장을 판 거는 기관들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연초 이후에 기관들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7조 원 정도 매도를 했어요. 네. 그럼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서 매도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올해 코스피를 약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 상태예요. 어제 1조 정도 팔았잖아요. 근데 네. 1조 4천억 정도 매수인 상태에서 올해? 이렇게 판 거예요. 예, 올해예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막 팔고 전체적으로 막 그러면서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고요. 기관들이 팔면서 내려왔어요. 기관들이 팔면서 내려온 거 왜 그랬겠습니까? 배당 관련 차익 거래를 했잖아요. 그게 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상으로 매도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기관들의 매물이 소진이 되면 그러면 시장이 좀 정상화될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겁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율 때문에 그렇죠. 환율. 어제 환율이 뭐 다시 1,346원을 터치했습니다. 어제. 이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은 환율 올라가면 외국인 매도를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이끌어냈다. 즉 그렇게 보면 연초부터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기관들 매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연기금이 올해 8,889억 매도했어요. 그런데 일평균 741억 정도 매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어떻든 간에 하락의 주체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터닝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환율이나 지정 리스크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탁 터지니까 그러면 이제 매도 주체가 바뀐 거죠. 그럼 기관들이 다시 사느냐? 그렇지 않고 있고 기관들은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일이 발생이 좀 된 겁니다. 예, 수급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그동안에 살 때는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팔 때는 왜 체감이 안 좋냐면요. 살 때는 삼성전자만 막 샀어요.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네. 그런데 어제 외국인들 매도가 9천억이나 되잖아요. 프로그램 매도도 비차익이 4,600억이나 됐거든요. 삼성전자는 약 2,600억 매도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골고루 시청상에 정말 답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다른 것들은 그동안에 수급도 별로 안 좋았고 별로 오르지도 못했는데 매물 나오면서 맞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체감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홍콩 항생지수가 3.4% 정도 하락했고요. 종합지수가 1.1%, 대만 1% 하락을 했는데 홍콩 항생지수가 몇 년째 하락한지 아세요? 한 3년 됐어요? 5년 연속 하락하는 겁니다. 아 여기 그럼 ELS 이제 완전히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의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매일매일 지금 저거 하고 있지. 네. 저 뭐야 이제 은행에 전화 받는다니까 1억 드셨죠? 예, 그런데 1억 주나요? 아니요, 5천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반 정도. 거의 손실 확정인 거죠? 이 손실 정도? 확정이지. 확정이 거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올해 상반기 내내 확정될 거야. 홍콩 항생지수가 더 많이 떨어지는 거는 잠깐 요거 짚고 넘어가면은 소위 그 매물이 매물을 난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확정이 되면은 그럼 매도가 나가는 거예요. 매도가 나가는 거고 그리고 홍콩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는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콩은 이제 더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5년 동안 빠졌다니까요. 그런 지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세계에. 전쟁을 하는 국가도 그렇지 않은데 네. 이걸 분명히 떠나는 거거든. 예? 시장을 떠나는 떠나는 겁니다. 거야. 예, 시장을 떠나는 거예요. 샀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팠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예. 아예 계좌 폐쇄야. 계좌 폐쇄. 글로벌 IB들도 홍콩에서 싱가포르나 딴 데로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홍콩은 지금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우리 같이 받는 거고요. 근데 홍콩이 이런 영향 이렇게 되는 거는 또 뭐 때문이냐? 중국이죠. 중국이죠. 중국은 몇 년 하락을 할게요? 중국이요? 예. 중국은 3년 하락했습니다. 3년. 3년 연속.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3년 연속 지금 하락. 3년이 시진핑 장기 집권 플랜 나올 때부터야.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권 한번 3기 한번 했다가 아주 그냥 우리 그거는 진짜 역사의 후퇴입니다. 내가 볼 때. 왜냐면 저 사회주의 국가 일당 독재 저 공산당 국가지만 3사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 리더십들을 엘리트를 로테이션 하면서 네. 그 방향으로 가면 언젠가 저기도 민주화 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했는데 역사를 뒤로 돌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건 중국집 삼선 메뉴 다 없애야죠. 딱 그 발표 나오자마자 주식 그냥 다 파는 거예요. 예, 저는 뭐 그것보다도 시장 자체를 말씀을 좀 네. 드렸거든요. 그래서 3년 연속 하락하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이 이제 홍콩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 여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많이 떨어진 부분이 환율 부분이나 뭐 북한과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피상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네. 홍콩이나 상해 종합지수가 급락한 부분 어제 중국이 GDP 성장률 발표했잖아요. 아까 권 팀장님이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굉장히 향후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고 여기에 영향을 우리 시장 상당히 많이 받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우리 중국 주식 시장을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아침에 시작할 때 나스닥, 중간에 1시 반 이후부터는 오후는 중국 증시. 이게 우리 국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좀 다시 되고 기대를 좀 하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이슈 뭐 이런 거를 주택 지표 좀 나오는 정도이고요. 매크로 이슈에서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일단 미국 소비가 견조하게 발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지금 계속 있는 거고요. 한측에서는 어제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의 전 지역에서 고용 및 임금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표를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이 고금리 효과의 시차로 인해서 경기 둔화될 것이다. 이게 팽팽하게 맞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이 국제 수익률도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거고 환율도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요건 차트를 오늘 뭐 금요일이 아니지만 환율 차트하고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화면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트레저리 빌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요 차트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아주 그 수급적 요인이라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또 다시 내려온 것도 굉장히 급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채권 가격 때문에 뭐 정프로님도 채권을 샀다 팔았다 이런 게 한동안 했었잖아요. 네. 이게 요 구간이에요. 이 급격하게 올라왔다 급격하게 내려온 요 구간이거든요. 이 내려온 것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거의 5%에서 3.7%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네. 내려왔다가 이게 리바운딩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급등한 부분이 또 급락해갖고 되돌림이 있는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달러였습니다. 달러스 요즘 103까지 올라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 시장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달러스의 지금 수준은 103이 어느 정도에 있는 거냐면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고점에서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107에서 내려온 거였어요. 이것도 네. 단기적으로 굉장히 빨리 내려온 겁니다. 100 초반까지 내려왔었어요. 이게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원화를 볼게요. 이 원화 고점 여기를 보고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화는 달러스보다 지금 더 빠르게 이건 이제 대북 리스크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올라오지만 직전의 고점은 여기 지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달러인데스와 원화 뭐 우리 원화 좀 이제 개별적인 지정 리스크가 있지만 요 두 가지 달러인데스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환율과 금리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시황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흐름을 볼 수 있냐면 지나치게 작년에 올라왔던 부분이 반락을 급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요. CPI 있잖아요. 물가가 계속 급등하다가 단기적으로 툭툭툭 떨어져고 3.2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3.4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게 2%대로 들어가는 거 쉬운 게 아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등락을 거치고 그런 고금리의 파장의 효과를 기간을 거치면서 이게 안정화되는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 달러나 환율이나 아니면 국채 수익률도 연동하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간다 그러고 내려갈 땐 막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 그러고 여기서 반등 주는데 이제는 또 다시 예전처럼 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자. 이 차트 보시면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차트를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미국은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구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나 환율의 일방향 상승, 일방향 반락 후에 다시 등락하는 구간에 좀 들어가 있는다. 그렇게 정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시장이 이제 더 큰 문제이니까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1월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김프로님 말씀 주신 대로 1월 1일 날 하루 그냥 오르고 그냥 계속 빠진 거예요. 1월 초일 거래. 8.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박스권 돌파 후에 이걸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지지하는지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저께까지는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어제 재붕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을 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 이후에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매수로 돌아서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왜 나오는가?
대해서는 지금 의견들이 여러분 뭐 증권사 하우스에서 나오는 내용들 봐도 다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김프로님 아까 의견을 주신 게 저는 사실은 내심으로는 제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런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표면에 나오는 이런 거입니다. 지난번에 하는 총재께서 금리 인하 우리나라 최소 6개월까지는 인하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그럼 뭐 성장주의 기대가 뭐 이런 것부터 당분간 좀 없을 거고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쭉 가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연초에 삼성전자, LG엔솔의 실적 쇼크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야 이제 앞으로 요번이 저점이고 올라올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중국발 경기 둔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것도 거기에 겹치기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해외 시장 리스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다가 요즘에 대북 리스크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대북 관련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뭐 그런 거래를 하지 않지만 네. 뭐 전쟁 관련주라고 해서 그런 종목이 막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환율이 올라오니까 외국인들 매도를 한 거잖아요. 이게 요즘에 얘기하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들이에요. 이유들인데 외국인들이 왜 매도를 하는가를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외국인들이 11월 6일 이후에 현물을 5.8조 매수하고 선물을 약 8조 정도 순매수했어요. 이 11월 6일이 무슨 날입니까? 저도 차트 볼 때 항상 11월 6일로 횡선을 여러분께 거드립니다. 11월 6일이요? 예. 공매도 금지해서 한다고 하면서 급등한 날이에요. 아, 그때가 11월 6일이에요? 예, 그게 급등한 날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막 상한가하고 종목들이 막 급등한 날이에요. 거기서 이제 수급이 좀 꼬이지. 예, 그때부터 거기서 이제 된 물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현물이라고 하면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약 6조 정도 사고 선물을 약 8조 정도 샀어요. 그러면서 기대감을 완전히 키웠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판 게 아니에요. 코스피 샀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5조 4천억 정도 현재 팔았어요.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선물? 예. 이거 왜 그럴까요? 외국인들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위에 빨간 글씨로 먼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롱숏을 하든지 숏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숏이 안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갖고 있는 걸 파든지 아니면 선물을 계속 매도 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하고 거기에 차익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잘 보시면 그래서 요즘 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에 의해서 등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 연말에 있었던 외국인들이 좀 과매수한 부분들이 다시 현물 포지션을 축소하고 선물로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더 많이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만들고 있다. 즉, 한 1주 반 정도는 금융투자의 배당 차익 거래 매물 나오면서 안 좋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뒷배경의 이유가 있긴 하지만 수급적으로 이유를 봐서는 외국인들의 지난 연말의 포지션들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다. 또는 리스크 관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는 거죠. 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정상화됩니다. 이게 해소가 돼. 근데 꼬인 이게 부분들이. 이 해소가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 뒷배경에 있는 악재들이 해소가 되든지 악재가 해소가 되든지 네. 아니면 그 악재는 그냥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 팔 게 다 팔면 이제 더 팔 게 없어.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매물 나오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빠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거든요. 이제 어제 이제 급격하게 2% 이상 빠지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초입인가 아니면 빠지에 왔는가 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건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2,435포인트인데요. 2,400포인트를 우리 PBR로는 뭐 상당히 저점 구간에 왔다 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PBR 얘기하는 거 아시죠?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PBR 1배 미만은 이거 정상화해서 주가를 올리든지 아니면은 기업이 정상화 되든지 아니면 너네 퇴출시킨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어제 했잖아요. 간담회 같은 거 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 PBR을 몇 배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 뉴스예요. 제가 몇 배다 이 얘기 표현 드리는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봤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목표니까. 그런데
몇 배는 무슨 몇 배예요. 우리는 지금 코스피 PB의 1배도 안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기업도 그렇고 시장도 1배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싶어요. 얘기는 이제 한국 상장기업 자산 다 팔아가지고 네.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는 게 더 이익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1배도 안 되고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보통 몇 배 정도가 좀 일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네, 나라에서는 당연히 1을 기본으로 하지. 그걸 기본으로 하고 1 1 1 위에서 1 있어야지. 위에 대부분 다. 그렇죠. 1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기업들이니까. 그 죽으라고 일하고 경영하는데. 우리나라 많이 가면 1.2배, 1.3배 이렇게 좀 가는 것 같고 1.6배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뭐 개별 기업들은 뭐 3배, 4배짜리도 또 좀 있고. 있고요. 예, 그렇게 좀 또 있습니다. 0.3배 뭐 이런 데도 있고. 0.3배도 0.3은 사실 있으면 안 돼. 우리나라 0.3배가 많아요. 많지. 네, 많아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0.3은 상장 폐지하는 게 낫다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 일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그럴 거면은 그냥 우리가 퇴조시키겠다. 아. 근데 0.3배 있잖아. 0.3배 정도 되는 회사들 잘 보면은 어? 그 승계가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아. 아.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보고 있죠. 오늘 뭐 시황이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황 설명을 좀 드리느라고 저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후수련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상황 자체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뉴스는 오늘 못한 건 뭐 내일 해도 되는 내용은 빼고요. 요것만 1번, 2번만 하겠습니다. 네. 4번은 빼고요. 1번, 2번이 뭐냐면 1번 뉴스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부활로 대선 승부수를 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곤란한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마이크로 오르는 게 다 저런 거야. AMD 맞습니다. 예, 맞아요. 반도체 지네들 산업 것만 챙겨. 예. 이걸로 인해서 미국 경기 회복 및 첨단 기술 일자리 창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칩스법에 근거해서 내셔널 반도체 기술 진흥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이 넷캐스트예요. 이게 1987년도에 일본 반도체 성장에 대응해서 만든 세마테크와 굉장히 유사한데 이 세마테크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반도체 산업 지원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엄청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거기 가서 하고 있는데 이거 지원 보조금 못 받고 막 이런 것 돈을 안 때문에 줘요,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국 업체나 자기네 회사들 여기 기업에는 지금 지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왜 드리려고 했냐면 작년에 3년 만에 반도체 매출 1위를 인텔에 역전당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매출 기준. 예, 가트너의 이제 통계 집계인데요. 그래서 인텔이 1위가 됐고요. 2위가 삼성전자가 됐고 SK 하이닉스도 4위인가에서 여기로 좀 내려왔고요. 엔비디아가 첫 5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1위에서 2위로 떨어졌고 엔비디아가 12위에서 5위로 올라왔고 SK 하이닉스가 4위에서 6위로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텔과 삼성전자 뭐 퀄컴, 브로드콤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는 조금 차이가 나요. 이 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삼성전자 성장률이 마이너스 37%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텔이나 얘네들 떨어진 성장률이 좀 덜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퀄컴이나 그렇고 이게 지금 폭이 작잖아요. 근데 우리는 폭이 훨씬 크잖아요. 37.5가 삼성전자고 32.1이 SK 하이닉스잖아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러다 30%대 하락했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 중국하고의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연결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싫다. 근데 또 바이든 싫어서 고개를 확 돌리니까 트럼프가 있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 미국 하여튼 자기들 회사 위주로 가겠죠 뭐. 그거 몰랐어 원래? 아니 뭐갈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뭐 준다는 얘기는 하지 말든지. 예.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내일 다시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